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문고입니다. 저희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로컬을 꿈꾸다 로컬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활력을 더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네,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에서 활동하시는 박민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저희 지금 현장에도 와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확인해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라이브로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진주문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민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철입니다. 제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잠시 풀어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다들 듣기 위해서 시간 할애해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로컬을 꿈꾸다 로컬을 만나다. 지역의 문화와 철학을 담은 예술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장 자체가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문화, 철학, 예술. 사실 저도 이런 인문학 쪽 내용은 지식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서, 하지만 이게 제 삶의 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목공의 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 작업 이야기들, 제 작품 이야기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게 사실 작가가 작업실에서 항상 작업을 하는 게 주 일인데 몇 달 전에 여기 또 초대를 해주시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거든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런 작품 활동들,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도 많았는데 그걸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짤막한 이 종이 몇 장에 정리 아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대기처럼 한도 없이 쓸 수도 있겠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 놓기는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또 하고 있는 작업들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두서없이 주저리 이야기를 준비를 했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이게 지금 초대해 주신 분이 몇 가지의 질문들을 여기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제 주요 활동을 소개해달라,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리고 이런 계획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로컬이지 않습니까? 이 발표자가 생각하는 로컬의 삶, 의미, 이런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질문처럼 정리를 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제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제 공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라고 하면 재료적인 면에 있어서 나무 목자가 들어가니까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는 전 사실 제 작업실에서 나무만 가지고 일반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의외로 꽤 많이 바깥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을 연 뒤 한 6, 7년간 계속 나무 작업은 당연히 했지만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뭐 작가의 의지니까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작업하는 사람, 꼭 분야가 다르더라도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과 작업들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5년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에 유일하게 공예 전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진주 공예인 협회라고. 그래서 나 말고 또 내가 하는 어떤 나무라는 재료적인 작업하는 것 말고 다른 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싶다 해서 2005년도에 공예인 협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회 들으니까 활동 범위가 참 넓어지더라고요. 일단 작업실을 벗어나서는 협회에서 뭐 전시나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 그런 곳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실을 떠나서 또 제 작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단체가 진주 공예인 협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덧 저도 나이를 1살, 2살이 먹어가니까 협회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업무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최근에 한 4년 전부터 저는 진주 공예인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어떤 공예협회의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를 하면서 저는 물론 뭐 1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수십 년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주에는 많습니다. 특히 목공예 쪽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약 한 10년 전쯤 우리 무형문화재로 계시는 정진호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또 함께 또 배우고 같이 활동을 해오다가 그 인연으로 지난 한 4년 전에 저도 그 선생님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경남 무형문화재 제29호 소목장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뭐 어쨌든 배움의 과정이죠. 이수자로서 그렇게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통 공예, 목공예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작업들을 이 발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어찌 보면 짧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게 대외적인 활동을 차츰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렇다고 해서 뭐 작업에 소홀한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진주에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진주모아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진주의 어떤 문화 예술들을 우리 지역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거기서 또 다양한 작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 단체에 제가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진주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내 지역, 내 고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됐고, 또 진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단체가 또 진주모아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우리가 모이면 항상 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문화적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공예 작업에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하고 왔는데 제일 최근이죠. 올해입니다. 2020년도에 나라 사업을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그 활동하고 있는 진주공예인협회라는 단체가 이 사업의 수행 기관인데요. 그 수행 기관이 나라 사업을 하나 따와서 여태까지는 공예라는 이 분야가 작가들의 각각의 작업실, 그래서 그 작가의 개인 그 영역 범위 아니라서 어찌 보면 모두 혼자인 듯한
혼자 그냥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작가들이라고 또 치부에 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진주 공예협회에서는 지역에 있는 공예와 관련된 여러 작가들을 한 곳에 모아서 모은다는 게 어떤 공간에 우리 다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그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 작가들을 지원해 주자.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게 모든 게 하나로 섞이는 융합,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각각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한 곳에서 그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공예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공예 창작 지원 센터라는 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주 공예인협회가 수행 기간으로 따와서 올 한 해 아직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진주에서 아니면 이 작년에 그게 첫 해가 조성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 두 번째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진주라는 이 지역에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연구 시설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생기는데, 제가 거기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해서 우리 지역 공예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략 그러네요. 이게 저는 제 작업실에서 작업만 하는 줄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지역 공예인들하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축제장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것도 전 스스로가 기뻤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생각 사실 안 하고 매일 하던 것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이 지역에서 물론 저 여기 한 40여 년 진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아마 앞으로도 어디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진주를 벗어날 기회도 많았었는데 진주에서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부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그만큼 정감이 가고 또 이 지역에서 알아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지역만 하더라도 진주라는 이곳이 저에게 참 벅찬 또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에서 40년 살면서 제가 한 15년 동안 목공예 작업을 했으니까 많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전공 분야가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지만은 그 전공 분야가 공예 쪽이 아닙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진주나 진주 인근에는 공예에 관련된 학과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특히 목공예 쪽에는 없는데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하죠. 보통 설계를 하는데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보면 뭔가 만드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교의 건축 설계 동아리의 현판을, 약 한 20년 전이죠.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현판을 처음 만든 게, 취미로 만든 게 그게 큰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걸 직접 내 두 손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고자 하는 걸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사는 게 즐거웠기 때문에 약 한 20년 정도
그 시간 전에 취미로 아버지께 나무 조각, 목 조각을 배워서 시작한 게 지금에 와서는 많은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보통은 그 당시에도 설계를 했다고, 건축 설계를 했다 그러면 뭐 취직하면 설계 사무실 가면 나름대로 회사 생활 잘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당시 내 손이 기억을 해서 그런지 뭔가 만드는 게 재밌어서 졸업을 하자마자 공방을 차렸습니다. 공방을 차려서 이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이 즐거워하는 거, 내 뭐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손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도 즐겁지 않나 싶은데, 그런 내 두 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졸업하고서 찾았고, 그때부터 목공예를 줄곧 지금까지 남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말만 하니까 보고 계신 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앞에 이미지 띄워놨는데요. 와, 이거 진짜 아까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 듣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데서 이런 기회가 뭐 연예인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 자료를 남긴다는 것 자체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일 지금 뭐 다들 앉아서 저 빼고 다 마스크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자체는 저한테는 거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 여러 가지 무건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절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호흡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이 마스크인데, 지금 웬일인지 다들 지금 일상생활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판이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이게 적응해 나가는 삶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다 강제적으로 못하게 됐지만, 작년까지는 저렇게 외부에서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저렇게 마켓도 열고 서로 작가들끼리 나와서 공유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립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활동한 이 단체, 진주모하는 단체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가 작년에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 쪽이 이런 창의도시 선정이 된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 속에 저도 활동을 해서 달라지게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예술을 한다, 아니면 뭐 작가로서 활동한다라는 게 자부심도 물론 가질 수 있게끔 하고, 그게 하나의 행복이고 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 얼굴을 제가 화면에서 제 얼굴을 보네요. 예. 올해 한 2달 전까지 저 명석에 있는 목공예 전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그 목공예라는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관인데요. 거기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했던 창작지원센터라는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동시에 같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잠시 강사 활동을 내려놓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래도 제가 공예를 알리고 있더라고요. 평소 생각을 안 했는데 막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진주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 무형의 문화유산, 전통유산들을 알리는, 특히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전통공예 쪽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이게 뭐 만들기를 했죠. 저기 들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만들기가 좀 불편할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밤 동안 열심히 재료 준비를 해서 상자인데요. 상자인데 공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고 그냥 말만 하기가 조금 뭐 제가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댁에 들고 가셔가지고 좀 손이 즐거워하는 일을 해보시라고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잊지 말고 갖고 가시고, 저기 화면에 나오는 학생들이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고급지게 만들었는데 이런 상자들을 직접 만들고 진주 공예가, 특히나 진주의 전통 공예가 어떻게 진주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교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진주에 보면 요즘 들어서 작년에 창의도시가 선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주시, 그러니까 우리 그 지자체가 공예에 관심을 엄청나게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공모전이라든지 공예 관련된 전시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속속 들여 생겨나는 걸 보니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기 참여를 해서 뭐 수상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공예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일반 대중들이 좀 더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공예라는 게 진주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공예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진주모아 이야기 참 많이 나오네요. 이게 PPT 형식으로 하나하나 딱 하고 싶은 말만 했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그래도 진주모아라는 이런 단체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역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전 저렇게 하고 공방에 있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안면 보호구를 착용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무 자체가, 나무하면 따뜻한 감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재료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작업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진주마 참 많이 나오네요. 그래, 올해 그 나라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 중에 공예창작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사업이고, 저기 보면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나라에서 공예와 디자인 문화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 단체의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공방의 일부입니다. 저런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예를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함께한 진주공예인협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자체도 그렇지만 협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공예 관련해서 물론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1년에 두세 번씩 모여서 전시회도 하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뭐 축제를 열기도 하고 하는 단체거든요. 저 때도 올 초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뭐 마스크를 다 들고 있죠. 벗었지만은 또 저런 활동으로 모여 있는 분이 있고, 저도 지금 공예의 다양한 면을 저는 항상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를 하지만 뒤에 나오게 될 이야기들은 나무에 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은 어쨌든 재료가 나무가 주겠지만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을 같이 포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제 기술이나 제 재료, 사용하는 재료는 전통에서 나온 전통의 재료, 그러니까 자연의 재료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은 항상 그 고집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아까 무형문화재 정진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우리 학생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저렇게 또 자기 작품으로서 또 자랑도 하고 평가도 받는 자리, 이것도 최근에 전시를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목공의 전수관이 2년 전에 만들어서 진주 아니 경남 일대에서 거의 유일한 그 목공예를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인데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관이지만 이제 추석 지나고 열겠지만 여기서 일반인들은 거의 그 많이 찾아오십니다. 나무가 그렇게 좋아서 오는지 아니면 아까 손의 즐거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항상 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전시 장면들이 있고요. 아까 진주공예협회 회원들이 작품 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지만 또 저렇게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개천해술제 올해 뭐 유등축제 모두 취소가 됐는데 작년까지 저렇게 축제장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또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전 지역에서 뭐 제 공예 목공예 작업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무 그릇입니다. 이제 저게 만든 게 그것도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나무 작업 그 중에서 주로 15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것이 차 도구였거든요. 뒤에 가면 뭐 이게 찻잔 받침도 이렇게 나오고 15년 전이니까 애송이 아니었겠습니까? 기계에 뭐 톱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뭘 끌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변에 차 마시는 인구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차 도구부터 차실 가구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래전 기억이지만 저렇게 찻잔 받침대에 전통적인 문양을 새겨서 작업을 했던 그런 내용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피라는 이런 문화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 차문화는 아직도 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문화라는 게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차 도구라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조금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그냥 우려서 마시면 될 걸 많은 때에 따라서는 그 추장스러운 행동들과 함께 뭔가 차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긴 한데 하지만 저희 작가들에게는 차 마실 때 필요한 뭐 찻잔이나 이런 다구들이 대부분 도자기인데 또 그와 많이 연계된 것들이 목공예, 나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섬유 뭐 자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재료를 가지고 차 관련된 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 마시는 어떤 뭐 예절 아니면 차 뭐 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차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규제들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형식이 강해질수록 작가들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형식에 맞춰서 틀을 깨는 작업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저런 다구류들을 빼고 나무처럼 보이는 것들은 모두 나무로 진짜 만든 것인데 그렇게 지금도 차 도구를 만들면서 차 문화도 다양해졌고 하니까 이런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면 그때 막 시작하고 한 2, 3년 흘렀을 때 그렇게 흘렀을 때에 작업했던 것들이네요. 그때는 형태적인 면에 좀 강조를 한 것 같네요. 뭐 저런 태극 문양의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께 취미로 나무 조각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공예해가지고 주변에서 공예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게 흘렀는데 지금은 충분히 자기만의 창작 활동을 하게 되면
소위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지는 결과물도 뭐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들을 인정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마땅하지 않는 시대인가 싶은데 저는 시작할 때 목조각을 배워서 이 현판이라고 하는데요. 현판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 건축물에 보면 한옥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주련이나 처마 밑에 걸려 있는 어떤 그 현판들, 주련 기둥에 붙이는 그런 주련들 보면 글들을 다 새겨놨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각을 하지 않고 하는 작품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조각을 해서 하는데 조각을 시작부터 어려운 조각을 배워서 그런지 이게 지금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각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잘 못 보실 것 같은데요. 힘들다고 안 하고 기술 없다고 안 하고 하는데 이런 칼로 나무를 다듬는다는 건 참 스스로에게도 재미있고 또 결과물이 저렇게 나타나니까 석가헌 저녁 석자의 아름다울 지게 가짜거든요. 뭐 집헌자 되겠는데 예전에 대평 쪽에 하나의 차실에 달아준 그런 현판인데 이런 현판 작업을 할 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참 나무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공간을 안 가본 지 꽤 10년은 흐른 것 같은데 잘 걸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뭐 찻집의 풍경인데 차 마시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고 차와 관련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작업을 하면서 작업실 밖을 나가서 만난 단체인 진주공예인협회에서 첫 해 두 번째 때 같이 출품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나무 목침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즐거웠던 게 뭐 작가의 작품들 전시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 분위기에 조금 촌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이런 단체들이 그 당시에 많은 이런 체험 활동들을 벌려왔던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공예는 뭐 작품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있고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크릴인데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차 마시다 보면 뭐 가루 녹차, 말차라고 많이 뭐 이야기하는데 그 말차를 풀 수 있는 숟가락인데 숟가락을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인할 때 이게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의 문산 쪽에 바이오센터라는 곳이 그때 막 사업적으로 이제 나라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형성이 되고 하는데 항상 손 작업만 하다가 진주에서 바이오센터라는 곳이 생겼다. 거기에 가니까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더라. 조각을 그때 한창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 손 대신에 기계가 로봇팔이 와서 조각을 하더라. 그래서 한때 구경을 갔었습니다. 작업하는 그때 구경을 갔을 때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지는 못했는데 왠지 모르고 다 서 있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진짜 로봇팔도 있었고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당시 손으로 뭐 종이를 자르면 뭐 가위 자르고 뭐 천도 가위로 자르지만 나무도 오리거든요. 톱 가지고 실톱으로 오리는데 그 실톱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 레이저 장비라고 레이저 빔을 발사해가지고 이런 아크릴이라는 재료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디자인만 하면 도안을 만들면 이 기계라는 게 뚝딱뚝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지금은 어찌 보면 흔한 장비이긴 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도 당연히 좋고 다른 재료도 이렇게 산업적인 기계들이 나와 있으면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이렇게 손으로
저는 칼 자국이라고 그러는데 손작업의 이런 묘미는 이런 곳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지금 발달을 해도 이런 불규칙적인 그런 감성까지는 담아내기 힘드니까 이런 작업들, 재미있는 작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뭐 나무에 대해서 지금 뭐 만든 것, 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섬주섬이 들고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가요. 지역에서 뭐 보통 뭐 작가라고 그럽니다. 작가. 뭔가를 하는 거, 글을 써도 작가고 뭔가를 만들어도 작가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작가들은 저는 딱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뚝딱뚝딱 만든다면 저는 작가라는 그런 호칭은 안 붙이고 싶습니다. 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책을 열심히 집에서 혼자 쓴다고 해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그게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목공을 하니까 이제 조금 기술을 익히고 뭔가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혼자서 작업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시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어디 지역에 공간들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에서 전시회를 하나 둘씩 제 작품들을 모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때 여기는 과기대 앞에 어떤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작가가 되려면 전시를 꼭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작품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야죠. 뭐 제 얼굴을 찾는다기보다 작가가 갖고 있는 철학과 여러 가지 그런 삶들을 작품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가 진정한 작가가 되려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오지에서 정말 예술가라고 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술가라고 하면 어디에 자기만의 공간에 산속에서 뭔가 혼자 그것들을 생각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뭐 물론 그것도 나쁘고 뭐 틀린 게 아닌데 지금은 밖을 나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주섬주섬 담아 왔는데요. 그 한때 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형태적인 면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물론 초보였으니까요. 10여 년 전에는 물론 기술도 많이 따라주지도 않았고 형태만 뭔가 있어 보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형태 위주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꼭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형태가 나온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그 자체를 또 보는 사람 뭐 꼭 설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보는 사람이 그걸 알아주기만 하면 또 작품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가를 졸업을 해가지고 공방 차려서 처음으로 탁자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가구를 만들었는데 본 게 또 뭐 전통 건축을 참 좋아했습니다. 뭐 지붕선이라고 말로 이렇게 맞췄죠. 이렇게 조각을 해서 통나무거든요. 다리만 빼고 다 통나무인데 건축의 지붕선을 한번 내 가구에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붕선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작업에 활용을 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 지금은 어느 정도 만들고 싶은 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기술로 수십 년 한 분들하고 대결하면 조금 제가 힘들 수도 있겠다마는 하지만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연습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무에 관련돼서는 짜임이라고 하거든요. 짜임. 부재와 부재가 어떤 재료들이 만나가지고 이게 아주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아주 튼튼한
물론 못도 박으면 좋겠지만 못을 박지 않고서라도 구조적으로 안정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짜임이라는 구조인데 짜임을 해서 나타내는 부분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검정색 부분이 이게 쐐기라고 나무 못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 쐐기를 박음으로 해서 어떠한 가구의 구조적인 부분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 쐐기가 오늘 여기 나중에 나눠드릴 여기에 쐐기를 박는 우리 뭐 전문 용어보다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산지 끼움이라고. 산지라는 산지 못 이런 게 있는데 하나의 뭐 나무 촉이나 못을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기 접착제가 안 들어있지만 짜임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나무 쐐기를 박아서 더욱더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 없이도 못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단지 아주 가벼운 이런 내용물이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들이 적용이 되곤 합니다. 아까 작가가 작업해서 밖에 전시도 해야 되지만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 작품을 평가받을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평가를 항상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술 장르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예라는 이 분야도 공모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차 도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저게 몇 년 전인가요? 저도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한 10년이나 됐나? 지금도 차 공모전이 전국에 많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예술 분야 중에 마시는 이 차와 관련된 도구들을 모아서 평가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모전에 또 출품도 하고 지금도 출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작가라면 전시를 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만든 그런 작품을 남들에게 한번 평가받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걸이인데요. 귀걸이인데 저게 제가 손으로 모든 걸 만들다가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바이오 센터에 있는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내 손 대신 나무 좀 오려달라 레이저 장비한테 물론 사람이 조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런 액세서리들이 나왔는데요. 거의 크게 보이지만은 저게 한 불과 2, 3cm가 안 됩니다. 1cm 미만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손을 벗어나서 기계를 사용을 하니까 좀 더 정밀한 손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공예의 가능성을 저는 저렇게 봤습니다. 저 당시에도 우리 손 중요합니다. 손 기술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손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들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하나의 미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장비들을 활용할 기회들이 많는데 10여 년 전에 저는 한번 시도를 해서 최근에는 많은 작업들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0여 년 전의 작업들입니다. 차 도구 이게 2012년이네요. 2012년 제 기억에는 진주에 지금 공모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긴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진주 공예품 대전이라는 큰 공모전과 그리고 진주의 어떤 문화들을 좀 담아내서 조금 어찌 보면 가벼울지 모르겠는데 기념품을 또 공모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농게스톤이라고 저렇게 적어놨는데 2012년도면 처음으로 진주에서 제1회 그 진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만들어졌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든 건 많이 없고
진주하면 농계도 떠오르고 촉성로도 떠오르고 농계가 띄어낸 의암바위도 떠올라서 그냥 바위를 형상화해서 촛대를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출품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더 좋은 작품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때부터 한 10년 채 안 되지만 저때부터 더욱더 진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진주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찾아보게 되고 또 찾아서 그걸 내 나름대로의 공예 작업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저렇게 그 2010년도 넘어가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는 촛대가 만들어지죠. 네. 여기는 시계가 없어서 뭐 잘 가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사실 적어온 건 아까 제가 몇 장이 안 돼서 네. 아까 커피 마시면서 한 30분만 하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이야기하는 게 재밌네요. 시간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한 네. 10분 정도 더 하고 질문 받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주를 모티브로 모든 걸 이제 생각하는 시기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예 작업을 하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과연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뭘 해줄까라는 그런 뭐 포부보다는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가지고 그 지역을 좀 표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진주성, 이 꽃병인데요, 나무 꽃병인데 단순하게 저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성각 모양을 만들어보고 구멍을 뚫어서 물을 담아보면 꽃병이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나무라는 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겠다. 그러면 구멍에 유리 시험관을 담자. 그러면 물을 담지 않을까 싶어서 유리 시험관을 담아 놓고 꽃병을 만들고, 저 성각이잖아요. 수원 하성인지 경복궁인지 뭘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뭔가를 또 주고 싶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두 개의 지금 입체적으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농계의 쌍가락지를 저희 표현을 입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쌍가락지 가지고 거론할 때는 나는 진주밖에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저 당시에는 또 저렇게 형태적인 면을 중요시해서 뭔가 만들기도 하고, 야심차게 여기 보면 저 진주시에서 운영한 건 아니지만 국립 그 진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죠. 또 한 10년 전에 국립박물관, 지금은 뭐 문화박물관 재단에서 모든 기념품들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지역 작가가 박물관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전에 박물관에서 그런 우리 공예인들을 모아놓고 박물관에 입점을 하게 할 테니 지역의 문화상품을 개발해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심차게 저는 이걸 준비했는데 표현이 뭐 말을 해야 또 표현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화포 아십니까? 네, 총이죠. 우리 그 포탄을 쏴는 그런 우리 임진왜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탄을 날리고 살상 무기인데 거기에 저는 그 모양을 갖추되 또 꽃병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저 화기를 화자, 꽃을 담는 화기로 만들어 보자 해서 포탄 모양의, 화포 모양의 이런 형태를 갖춰서 거기에 꽃병을 해서 꽃을 꼽아왔습니다. 조금 살상 무기가 아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장식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뒤로 박물관 재단이 생겨서 입점은 하긴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조금 생각했던 작품들이 있고 지냈거든요. 오늘 이 내용 발표를 위해서 찾다 보니까 저런 게 있네요. 그래서 저런 적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그만하지만 이런 꽃병들 한 15년 전이네요.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료, 나무가요. 저는 제 지금 작업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나무들이 색칠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색입니다. 얘는 뭐 참중나무라서 붉은색이 나고요. 이제 다양한 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의 어떤 색들이라든지 그런 색들이 있는데 나무에 칠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건 색만 하더라도 너무나 이게 아름답고 좋은데 굳이 색을 칠하면 제가 실수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 나무를 원목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참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양 똑같은 걸 뭔가 만든다고 볼 때 나무 무늬가 다 다양하고 색감이 다양하고 하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게 똑같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만약에 판다 볼 때 저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는데 다양한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 개만 사갈 거 두 개, 세 개 사가고 그 소비자의 또 심리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또 뭐 자연의 어떤 형태들, 산의 형태를 조각을 해서 통나무를 누가 보면서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구겼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통나무를 조각을 해서 어떤 저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뭐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진주 모아 마켓 언제 또 해야 될 텐데요. 자, 지역에서 이런 공예 활동들이 하고 많이 일어나고 지금 로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뭐 우리 지역 내니까 이게 로컬이고 또 지역의 특색을 담고 또 나 스스로가 지역 작가로서 활동하니까 로컬이긴 한데 이게 정말 우리 내부에서 로컬 해봤자 이게 별 의미 없는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조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활동도 아주 좋거든요. 대전 쪽인가 어떤 행사 나가서 진주의 공예를 나름대로 진주의 공예를 알리러 가보자 해서 저렇게 또 나갔던 기억들도 있고요. 예. 행사들 전시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공예를 알리기 위해서는 또 뭐 진주의 예치도라는 저런 내용이 있는데 파고 또 파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진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습니다. 40여 년 살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진주의 문화, 역사 어떻게 지금 다 알겠습니까? 이게 또 알아가는 그 과정도 너무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작가로서 지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내면 상이라도 주면 또 기분도 좋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요. 아까 말했다시피 밖을 제가 자꾸 작업실 밖을 나오고 작업실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뭔가 문화가 자꾸 쌓여지고 이 문화가 더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뭐 영상으로 다 담기고 앞으로 그게 더 우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람들과 좀 부딪히면서 뭔가를 알려야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의 그게 바로 로컬 아닌가. 서로 나가서 내 하는 뭐 작가로서의 삶을 알리고 작업들을 알리되 이 대중들하고 공유가 안 되면 이건 로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삶에서 항상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어쨌든 이 사회 전반적인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이렇게 로컬로서 진정한 로컬로서 뭔가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시간은 뭐 거의 얼추 맞고 있고요. 네네. 저희 이제 참가하신 분들 질문 있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네.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중에도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전 질문 하는 분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예.
가장 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자기 일하면서 사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일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네. 이걸 제일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예. 공방 활동도 하시고 네. 뭐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예. 네.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지역에서 생활을 꾸려 나가고 계신지 네. 그거 일단 네. 질문 하나 드리고요. 네네. 또 하나 더 이렇게 이거는 또 공통 질문으로 드렸었는데요. 예. 코로나 예. 이후 시대를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강의 그 발표하시는 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코로나 이후지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또 사람들 만나서 계속 뭔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작가님께서 가지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어떤 계획이나 네.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요. 예. 다른 분들도 질문 예. 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제가 생각한 거 답변 할 동안 질문거리 좀 이 좋은 시간, 유용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와서 뭐 제가 주저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역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목공이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 금방 질문 중에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건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들리는데요. 예. 근데 전 잘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게 뭐 강의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쨌든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 형식이든 어디에 뭔가를 나와서 이렇게 말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저는 수익이 전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단 5%도 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것이겠죠. 저는 뭔가를 만들고 작가로서 뭔가 만들고 내 만든 것 결과물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 결과물과 한마디로 돈하고 바꾸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자존심이라 소위 말하죠. 이게 남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절대 휘둘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 작은물에 담아내고 그게 사람들하고 어떤 공통의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있다고 하면 내 작품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을 만들지만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떠한 내 나름대로 시선을 조금 흡수를 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작은물에 담아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남긴 걸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준 작은물들의 대부분 지금 제 손에 없습니다. 제 손에 없고 이제 그게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줘서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 물론 양면성이 있긴 한데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공방을 열 때 선배 공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품 활동 네가 하고자 하는 걸 진짜로 오래도록 하려면 방편을 하나 마련해 놓고 해라. 작품은 작품대로 만들고 그거는 분명 언젠가 네 작업을 이해해 줄 사람이 분명히 뭐 사가든 그냥 가져가든 분명히 있다. 하지만 먹고 살 돈하고 직접적으로 바꿀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게 와닿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작업은 합니다. 제 작가로서의 작품 활동은 그대로 또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필요로 해서 제 기술이라든지 어쨌든 기술적인 것이겠죠. 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 의지보다는 상대방 의지가 조금 더 담겨 있겠죠. 하지만 그게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렸다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제일 우선은 먹고 살려면 내 작품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첫 번째는 그것이고, 또 약간의 타협의 여지는 남겨놓고 또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 때 서로 병행이 된다고 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코로나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모여야 지원을 해주지, 이게 다른 분야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예가 지금 영상물을 남기고 있지만, 지금 공예를 더 앞서가는 다른 단체들도 영상물들을 제작을 해서 공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건 진정 아직까지 제 너무 단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공예답지 않다. 공예다운 게 그럼 뭐냐, 사람들이 그나마 뭐 미술 작품하고는 다르게 직접 이게 만질 수가 있어야 된다. 공예는 쓰임이 빠져 있다면 저는 공예라 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물론 공예라는 그런 사전적 정의에 아름다운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쓰임이라는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쓰임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쓰임이 아예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단지 그냥 바라보는 미술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게 갑갑합니다. 지금 행사들을 많이 작가들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도 도움을 지금 받고 싶은 입장이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예라는 게 작품 활동이라는 게 작품 활동에서만 보면 코로나 별 의미 없거든요. 왜냐, 작가들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하면 되지, 내 작업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대중들하고 지금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좋은 생각 있으면 언질도 좀 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시연입니다. 지금 진주에서 공예 작업을 시작하신 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젊으신 분이 전통 공예를 또 배우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진주에서 예향이라는 말을 듣는 이 진주에 오면서 공예인들이 꼭꼭 숨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 공예인들이 많다곤 하지만 어딘가 나가서 볼 수 있거나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인맥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보거나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기관에서 어떤 주최하는 행사들 이외에는 별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적었거든요. 지금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전통에 대한 맥도 있고 계시고, 이 전통의 공예를 자랑하시는 뭐 문화재나 명장님들한테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진주 안에서 같이 좀 녹아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말해달라고 한다면, 그분들께 조금 요청해달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와 주실 수 있는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산업화가 되어야 쓰임이 있어야 공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이제 목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젊은 공예인들이 이렇게 주축이 돼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방향성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와, 이 질문이 공예의 어떤 문화 현실을 콕 집어가지고 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하기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그죠? 저 젊어 보이죠? 40대 이제 뭐 중반 이제 얼마 있으면 중반인데 그러니까 다른 여러 단체에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통 공예가 강한 곳 또 뭐 공예 단체 15년 전에도 막내였는데 아직도 막내네요. 예. 이건 조금 현실보다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저도 이제 뭐 20, 30대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또 공예라는 이 큰 분야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런 시기인데 후배 공예인이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왜 없을까? 아까 뭐 먹고 사는 이야기도 했는데 돈벌이가 안 돼서 없나? 그럼 꼭 돈벌이가 돼야 공예하나라는 그런 또 제가 반문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일단 공예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 조금 폐쇄적이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20, 30대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어려운 분야가 아니었던가. 폐쇄적이었고 또 진주라는 이 지역에서는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숨어 있다. 공예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 고수들이 다 숨어 있긴 합니다.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어찌 보면 제가 또 젊은 입장에 우리 위에 먼저 몇십 년 나갔던 우리 선배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이긴 한데 준비를 안 해주신 게 저는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학들 양성도 해야 되고 물론 그분들은 힘든 시대에 사셨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얼마나 뭐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 시대에 공예를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만 챙기기에 그것도 힘들었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후학들이라든지 공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분들 보고 나서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그 시기들을 겪어왔고 지금 우리가 뭐 저나 또 주변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조금씩 미래로 향해 가고 있는 건 그분들 역할이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숨어 있는 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보고 뭐 나오세요. 뭐 나와서 어떻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예, 젊은 공예인들이 사회 활동 어떤 이 지역의 어떤 뭐 축제라든지 어떤 또 새로운 뭐 문화를 형성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모셔와도 충분하다. 그분들이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모셔온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대중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뭐 진주에 뭐 전통 공예가 뭐가 있고 또 진주에서 전통 공예 말고도 현대 공예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공예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개인 스스로에게 지금은 맡기기는 좀 힘든 시기라 봅니다. 당신들 여기 나와라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지자체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조금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설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분들과 우리 현재를 이끌어가는 후배 공예인들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숨어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어떤 산업화, 어떤 쓰임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숙제인 것 같은데, 공예가요. 지금 공예에 대해서 요즘에는 미술보다는, 제가 공예를 하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다. 미술보다는 공예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단지 어떠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미술이 있고 결과물만 보자면, 그런데 공예는 나름대로 그 잊혀져 있던 쓰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임이라는 이건 우리 일상하고 같거든요. 우리 의식주와 같습니다. 의식주에 침투할 수 있는 게 미술 아니거든요. 물론 미술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방법을 찾겠지만, 공예는 예나 지금이나 의식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됐던 거고 하니까, 지금은 공예도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런 의식주 속에서 우리가 공예를 하는 분들이 파고들 틈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신기술, 아니면 요즘에 첨단 장비, 그렇게 공예가 단지 천년 재료, 나무, 금속 이런 자연 재료만 가지고 공예를 한다는 생각을 지금은 버려야 할 때고, 현대화된 아주 새로운 신소재들을 이용해서 뭔가 쓰임 있는 뭔가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예가 산업화도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예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 좀 조용히 듣고 계시네요 지금. 듣다 보니까 요게 저는 좀 정리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작가라나 작업이라는 것들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활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활동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작가님한테는 어떤 공예전이나 무슨 대회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예 창작 지원센터나 목공예 전수관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이나, 그렇게 공예나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나눌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런 장소를 좀 소개해 주시면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인근의 통영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에도 공예가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만의 어떤 공예가 발달돼 있고 뭔가 대단하다면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특장점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작업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진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역사, 그런 스토리텔링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어떤 창작을 구체화하고 그런 것들도 PR에서 판매하고 자기 마케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진주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 특장점, 공예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 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은 오늘 좀 목적했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크게 우리가 공예 관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소개랑 어떤 진주 공예 특장점, 그리고 진주 공예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저는 목공예를 하지 않습니까? 한 2년 전부터 기분이 참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야들이 진주에 이것도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그 뿌리, 역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주도 전통공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4가지 정도가 진주 전통공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분류의 기준에서 4가지로 나누는데, 진주가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빨리 말을 하자면, 금속공예가 2 분야가 있고, 장도장과
두석장이라는 그 금속공예 두 분야가 있고, 또 나무를 만지는 또 소목장이 있고, 하나는 요즘에 찾기 힘든데, 하나는 뭐죠? 예, 연관장. 담뱃대 아시죠? 옛날 그 뭐 곰방대를 비롯해서 긴 담뱃대 만드는 연관장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진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두석장이나 우리 저 장도장, 소목장은 지금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도 살아계시고, 저 같은 뭐 이수자나 다른 전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담뱃대는 요즘 사용도 사실 희박하고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뒤따르는 그런 이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 공예 이야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보면 전통 공예, 금속 공예 두 가지는 지금 진양호 많이 공원에 가시는데, 진양호에 장도장, 그 다음에 투석장, 어쨌든 그 금속 두 분야의 전수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참여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또 아까 명석 쪽에 2년 전부터 기분이 좋은 건, 진주시에서 다른 분야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겠죠. 우리 선배들 덕분으로 진주에 목공예하는 인구가 참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분들 덕분으로 생긴 게 명석에 있는 진주 목공예 전수관이라는 곳인데, 좀 전수관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한 어감이 드는데, 그냥 진주의 목공예, 한마디로 뭐 진주의 특색이 있는 목공예가 아니라 진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공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뭐 배울 수 있는 곳이 진주 목공예 전수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통 관련된 그런 쪽에서 배울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할 장소에 대해서는 그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공예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예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 어떤 전통 문화이기도 하고 하니까, 진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무형유산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 진주 시내 각지에 그런 공예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뭐 눈여겨보시면,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와 연관된 공예 쪽 분야는 진양호에 있는 그 두 곳, 그리고 목공예 전수관, 그리고 올해 조성이 될 목공예 전수관이 일반인들을 조금 위한 공간이라고 그러면, 그 진주공예 창작지원센터는 창작하는 사람, 전문가들을 위한 지원시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성 중이니 관심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진주공예 특장점이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주공예는 진주의 어떤 특색이 있는 것, 아까 통영 이야기 하셨습니까? 통영은 뭐 오칠, 자개 이런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진주에는 또 그 통영과 연관을 짓자면, 오칠, 자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필요하거든요. 바탕이 필요한데, 그 바탕의 대부분은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통영에도 소목장, 나무를 다루는 장인분들이 계셨고, 인근에 우리 진주에도 그 바탕이 되는, 우리 소위 뭐 백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바탕이 되는 공예품들을 통영으로 많이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통영은 그렇게 바닷가와 접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를 또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개, 조개 껍데기나 어떤 전복 껍데기에서 나온 그런 자개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특색 있는 공예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주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진주만의 공예라고 하는 건 아쉽지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뭐 진주에는 뭐 공예가 없냐, 이게 아니라, 진주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금속 분야도 있고 나무 목재도 있고 다양한 공예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주의 어떤 특색을 담아내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우리 공예를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진주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예를 한다든지 뭔가 개발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진주가 갖고 있는 문화, 소위 말하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너무 이게 광범위하지만 최근에 몇 군데 미술관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잘 안 가는데요. 다녀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진주에 이성재 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청동기 문화박물관도 있고, 또 최근에 작년에 그 익룡 발자국 전시관도 있고,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저는 제 계획은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는 진주만 왜 미술관이고 박물관이냐, 그만큼 뭔가 가치가 있는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기는 힘들어서 그런데 진주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곳이 미술관 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 뭔가 나타난 것들을 유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걸 공예 작품의 소재가 됐던 뭔가 나와서 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미술관 박물관을 자주 다니고 있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만의 특색 있는 공예는 조금 훗날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거론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그 활동하고 계신 그런 영역들이나 아니면 진주 문화, 전통 문화나 로컬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SNS로도 중계를 했지만 이 영상들은 바로 편집해서 또 유튜브로도 올라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댓글 통해서 질문하시면 답변도 해주실 수 있고 서로 정보가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이것으로 마지막이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 라이브 같이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